제1발제로 현재 서울 창덕여자고등학교 수석 교사로 계신 김태천 박사님의 한국체육의 현실과 미래 대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천입니다. 마스크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인분기가 충분해서 마스크를 벗고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상 8분, 9분이 오버되고 있어서 제 발표가 원래 15분인데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이 갑자기 2020 스포츠 주간으로 바뀐 건 왜 바뀐지 아시죠? 올해가 체육주간 원래는 60주년이 되는데 60주년을 맞이해서 이름을 바꿔서 새로이 한다 그래서 스포츠 주간으로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이란 말 왜 안 쓸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체육이란 말로 운동도 통하고 스포츠도 통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생각했을 때 체육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스포츠만 얘기를 하는 게 옳을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언어가 갖는 생명성으로 봤을 때 영어 표기에 국한해서 자꾸 엑서사이즈와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타당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발표하는 학교 체육의 현실과 미래대안은 사실 되게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출발할 때 비로소 시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겁니다. 늘 보면 학교 체육이 체육의 뿌리다 라는 얘기들을 늘 합니다. 이제 뿌리를 사용하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이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식물에서 뿌리가 하는 일이 지지작용과 흡수작용입니다.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 발전의 지지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흡수작용을 또 하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 체육을 통해서 거기에 입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어디를 통해서 시작되는가 하면 학교 체육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학교 체육으로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흡수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학교 체육이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을 체육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체육이, 학교 체육이 결국은 튼튼해야,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체육의 근간이자 미래 체육의 지표입니다. 오늘 학교 체육이 어떠한가는 앞으로 미래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전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교 체육이 부실하다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근 학교 체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문체육과 관련한 운동부라든지 학생선수와 관련한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과연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옳은 답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체육은 미래 체육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학교 체육의 중요성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체육계에서 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6, 70년간 거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늘 실패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학교 안에로 들어가려면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의 현실을 보면 첫 번째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사실은 교육부가 무관심합니다. 이건 8688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체육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학교 체육국이 사실은 체육부로 이관되면서부터 이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문화체육관광부도 교육부도 학교 체육을 자기 일이 아닌 듯이 떠넘기면서 결국은 또 해야 되니까 서로 자기 일이라고 하는 듯이 업무 충돌과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예산을 들어가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뭐 지방 예산 빼고 딱 교육부 예산만 갖고 다른 그 분야도 지방 예산 빼고 교육부 예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89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아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70조 3천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 활성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체육 계획에 보면 128억 9,150만 원 0.018% 정도에 해당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학교 체육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로는 잔뜩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0.018%를 하면서 어떻게 학교 체육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더더욱이 2027년에 그렇게 체육회에서 해서 만들어놨던 학교 체육 보건급식과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서 학교 예술 예술 인성 체육과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2027년도 인성 예술 체육과로 갔다가 그것을 끝으로 전담과가 폐지돼서 이제는 학교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마저도 교육부에는 없습니다. 학교 체육의 업무 전담하는 실제 인력은 그러다 보니까 연구관, 연구소 합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 3, 4명입니다. 3, 4명이 전국에 11,000개가 넘는 학교에 학교 체육과 관련한 업무들을 17개 시도의 학교 체육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학교 체육의 대한민국의 정책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려면 아예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 안 됩니다. 70조에 1%면 7천억 정도 돼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7,300억 정도를 최소한 체육에 넣어도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100분의 1을 교육의 지덕체라고 얘기하는 것의 100분의 1을 투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학교 체육이다. 그러니까 학교 체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시설이 부족하겠죠. 11,893개 학교 중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63.4%, 이제 각각입니다.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이 37%, 그리고 수영장 보유율은 1.2%입니다. 학교 체육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시설 현대화됐다면 몇 개의 기구 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을 가진 시설조차 없고, 그런데 스마트 시설 한다고 몇 군데 만들죠. 이거 완전 보여주기 행정 아닌가요? 보여주기 학교 체육을 하고 있는 게 교육부, 그 다음에 교육기관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결코 낮아지지 않는 거죠. 또 새로운 거, 익스트림과 관련한 거 조금 하려고 그러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체조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안전 보호장구를 마련해서 해야 될 건데 형식적인 체육 수업의 운영의 예가 될 겁니다. 교육 환경 개선의 우선순위가 아닌 학교 체육의 시설과 교구는 결국 따지면 학교 체육은 모양내기, 학교 교육에서 모양내기의 교육 형태일 뿐이지 별 볼 일 없다,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교육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폄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 미래의 어떤
역량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 중에 첫 번째입니다. 비만율을 낮추고 사람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더 나은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학교 체육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체육선생은 거기에 편성해서 수업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학교 체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열악하니까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운동장 가서 나가서 운동하고 있으면 공부해라고 들어오라 그래요. 운동도 삶의 공부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한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학교 체육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마비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에서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성적순으로 선생님들 뽑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운동기능이나 교수 능력이 대다수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 몇몇 선생님들은 괜찮았어요. 왜 주변에서 잘 교육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예 체육 수업을 할 능력이 안 돼서 체육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를 학교에 배치했는데 그것도 다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것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체육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대학생 선발해서 수업이 체육 수업을 하기에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을 뽑아서 체육 수업을 지도하는 걸 가르치니까 지도를 할 수 있는 곤란한 교사를 양성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초등 수업의 전문성이 미달되는 교사가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합니다. 학교 체육은.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수립해라 그랬더니 체육문화 입문으로서의 그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열심히 봐야 되는데 열심히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 소수의 책무성 부족한 교사들이 안하공식, 자유방임식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책무성 부족한 교사는 결국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단초를 만들고 이게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되면 나타나서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체육시간 자습해달라고 선생님들에게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잘못해도 뭔가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초등교사, 중등교사. 초등교사는 그래서 문제. 중등교사는 체육교육과마저도 가서 보면 교과교육,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 한 명도 없는 체육교육과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받았는데 학생들 다 노량진 가서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체육 입문을 위한 학교 체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더욱이 현직 교수 전공으로 현재 체육교육과에 있는 교수의 전공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교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교수의 전공에 맞는 학생을 졸업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이거 개선돼야 되겠죠. 근데 국가가 이 관리 안 해요. 그 다음 운동부 특기자 제도가 사실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없는 학원 스포츠 구조를 만들었고 이거는 1972년 체육 특기자 제도를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위해서 도입하면서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면 거의 8순에 가까우신 분까지 체육 특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학원 스포츠를 해왔던 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순환의 구조를 확대 생산해 왔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유제의 비극이죠. 운동부를 통해서 운동만 죽으라 하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선수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안 만들고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최근 얼마 전에는 나타나서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이 또한 아니죠. 그럼 학생 선수만 피해를 보는 거죠. 우리 교육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학생 선수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없이 문제만 고민하는 이런 기존 어른들의 문제가 결국 학생들을 피해로 몰아넣고 운동부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학교 밖으로 내몰고, 그래서 바깥에 스포츠 클럽에 전문 선수 양성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실패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학교 체육의 미래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책정하지 못한다면 과학교육을 진흥하는 진흥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학교 경상경비에, 그렇다면 학교 체육 예산으로 유아 초중등 교육 예산이 한 10% 정도를 책정하면 되겠죠, 그죠? 7천억이 아니고 7조 정도를 매년 투입하면 바뀝니다. 그렇게 바꾸고 이것이 학교로 오면 단위 학교에서는 경상경비로 아예 몇 퍼센트를 해라고 지침이나 법적 구조로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을 관장하는 전문기관을, 전담과를 다시 재설립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학교 체육 못 가는 거죠. 시설, 학교에 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다목적 관당,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학습장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한 학교에 하나가 힘들다면 2개 학교나 3개 학교 최소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같이 공유하는 수영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력입니다. 뭐가 없어서? 교육에 대한, 학교 체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못 만들 뿐입니다. 이번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당한 명분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주장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는 게 체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학교에서 배운 체육이 평생 동안 자기의 건강관리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국영수, 다른 과목들 배워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과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체육만큼 길게 사용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걸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건강을 위해서, 국민 행복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체육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교육뿐만이 아니고 체육계는 새로이 대국민 홍보를 학교 체육이 중요하다는 일들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사를 뽑을 때부터 최소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배신석자 따져서 1등급에서 아주 우수한 애들이 교육대학 가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나 한 5등급이나 6등급 되더라도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초등교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밑바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잘 힘들다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컨설팅단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체육문화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교사 의무연수를 강화해서 부실한 체육 수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직전 교사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 교육부에서 다시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는 운동과 정규 수업의 균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 나가면 수업 결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말 대회만 나가라 그러지 말고 주중대회 나가면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줘도 되는 겁니다. 이러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지원돼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많은 학교의 운동부를 담당하는 교원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되겠죠. 요즘 승진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선 해드릴 거 운동부에 들어가는 시간만큼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감축해 준다든지 그게 상황하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이제는 마련될 때가 됩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우겠습니다. 메달에 의존하다 보니 메달 몇 개 못 따면 바로 면직되는 일들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분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위촉되거나 임용될 당시에 자기의 앞으로 훈련과 계획에 대한 결과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고 그게 통과되고 그 계약에 맞는 조건을 이루는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직업적 안정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도 이런 제도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몇 개 안 되는 걸 얘기했지만 학교 체육은 달리 얘기하면 한국의 체육이 부실화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체육을 좋아하지 않으면 생활체육에 그렇게 쉽게 참여할 수 없고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로서 자기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면 학생선수가 일반 선수로 되기 위해서 학생선수 되는 것조차를 끓일 겁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발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천 박사님 발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학교 체육의 중요성, 체육을 신체 활동을 건강이라고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넘어서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미래 국민으로서 소통하는데 중요한 도구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필히 이 중요한 도구로서 명시를 하고 이에 대한 교육으로서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